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의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학습 목표를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 거며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지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좀 Q&A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Q&A 하는 이유가 제가 앞에 영상, 리플 관련 영상을 이제 2개 올렸고, 이게 3번째인데, 제가 이제 컨셉 자체가, 그 채널의 컨셉 자체가, 코린이 유치원이잖아요. 그래, 유치원 수준에 맞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그 중에서 몇 개만 이제 뽑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스냅샷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사진 찍는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찍는데 무엇을 사진을 찍느냐고 하면 특정 시점에 이제 그 토큰 홀더들 그리고 토큰 홀더들이 토큰을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요것들을 고정해 둔다, 기록해 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리플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12월 19일 12월 12일 9시 요게 이제 스냅샷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2월 19일 9시에 리플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몇 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남긴다는 개념입니다. 그 기록을 누가 남겨주느냐, 거래소가 남겨주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 지갑에서 남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알아서 남겨지는 거니까 요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스냅샷을 어떻게 찍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시간에 딱 정확하게 보유만 하고 계시면 알아서 이제 기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많이 나왔던 질문이 어느 거래소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 그냥 들고 있으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거는 어떤 거냐면 현재까지 이제 지원하는 거래소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래소들 국내 이제 4대 거래소 그다음에 고팍스 포블 이런데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해외 거래소를 좀 최근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발표를 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려면 여기 이제 사이트를 보시면 구글에서 플레이어 서포팅 익스체인지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제가 여기 적어놨던 여기 주소 여기 이제 player.xyz에다가 서포팅 익스체인지 요거를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서포팅하는 거래소를 이제 여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 여기 빗썸도 보이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들의 거래소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100% 바로바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바이낸스가 한다고 바이낸스 페이지에는 공지가 되었는데 실제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포팅 익스체인지 요걸 확인하시고 꼭 이제 본인이 이제 계획이 내가 리플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파크 코인을 받겠다. 이러신 분들은 꼭 거래소를 확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거래소가 없으면 다른 데라도 지금이라도 옮기시던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이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요거가 최초에 이제 15%를 지급을 하고 이제 매달 2에서 4%를 지급한다는데 그럼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도 조금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게 있는데 요거는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초 그러니까 12월 19일 9시에 스냅샷만 찍히면 요거는 이제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니까 한 번만 찍어 놓으면 이제 매달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제 한번 처음에 찍혔던 거 기준으로 이제 분할로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들이 왜 분할로 나눠주냐 그거는 이제 결국 스파크 토큰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의 생태계를 지금 꾸리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초반에 다 줘버리면 한 방에 거의 450억 개를 뿌리는데 이 450억 개가 다 풀리게 되면 다들 던지려고 하겠죠. 사실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코린이 분들 중에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해보고 리플의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해보고 이러실 분들은 정말 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안 할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요거를 다들 던질 거고 그거를 이쪽 재단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든 목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리플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지금 12월 10일이지만 앞으로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를 거다. 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좀 배경 및 이제 전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토큰이었냐, 코인이었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목적이 타겟이 명확해요. 뭐냐면 결국 이제 뭐 불합리한 은행 시스템, 그 중에서도 뭐 이제 국가 간 국제 이제 은행 시스템들, 이것들을 이제 계산해 보겠다. 요런 거에서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만 들으면 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개인과 은행과의 거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 A라는 은행에 우리가 뭐 사람이 뭐 기욱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니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럼 이런 거래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은행이라는 것도 결국 장부를 적어 놓는 거잖아요. 장부를 적어놔서 내 계좌에 지금 기욱이라는 사람이 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니은이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전송을 해준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 그러면 A란 은행에서 B란 은행에 디귿이라는 사람을 가는 건 어떨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같은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 국내 같은 은행, 뭐 한국에서 같은 은행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결국에는 다른 이런 A라는 은행의 장부와 B라는 은행의 장부가 이제 동기화하는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는 은행의 시스템이 이제 요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제 뭐냐면 일단 지급, 그 다음에 정산, 그 다음에 결제,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라는 은행에서 A라는 은행으로만 할 때는 큰 이슈가 없다고요. 그냥 내 혼자의 장부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A라는 은행하고 B라는 은행은 네트워크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장부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요. 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냐? A라는 은행에서는 B라는 은행으로 토탈 오늘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총 오늘 한 뭐 1,000억치가 건너갔어. 근데 B라는 은행에서 A라는 은행한테도 한 900억이 건너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를 건건히 거래를 하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00억 안에 거래라는 거는 안에 뭐 저희 1,000개의 거래가 있다고 치자고요. 1,000개의 거래가 있다고 치면 이 1,000번을 전부 다 야 이거 업데이트 하세요, 야 이거 업데이트 하세요, 야 이거 업데이트 하세요 실시간으로 하질 않는다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토탈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1,000억 원치가 있는데, 뭐 이거가 내 세부 내역은 뭐다,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하루에 한 번 정산을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돈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잖아요. 내가 니한테 1,000억을 다 보내줄 필요 없이, 야 내가 니한테 1,000억을 줄 게 있는데 니도 내한테 900억이 줄 게 있잖아. 그럼 난 100억만 건네줄게. 뭐 이런 식의, 이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은행과의 거래, 은행끼리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국내 은행 간의 거래는 좀 간단하지만 이게 아니라 해외,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하고 우리나라 한국 은행하고 한국에 있는 은행, 미국에 있는 은행끼리 거래를 할 때는 이게 더 복잡하다고요. 왜냐면 한국에는 한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은행이 있죠. 그 한국은행을 통해가지고 결국 이 하단에 전부 다 은행들이 이렇게 깔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라고 다 같은 급이 아니라고요. 급이 다 다르다는 게, 즉 이제 국가 중앙은행이 있으면 이 국가 중앙은행이라는 한국은행이 밑에 애들을 다 이제 여기에 뭐 돈도 주고 지급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상위 단 은행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하위 단에서 은행이 중앙은행으로 갔다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으로 갔다가 얘도 하위 단 은행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싸보면 현재까지는 지금 한 2일에서 10일까지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어느 국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스위프트. 제가 이 스위프트라는 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내용에 그게 나와서 그래요. 이제 스위프트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이러한 정산하고 할 때 쓰는 이제 프로토콜, 뭐 이런 협약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되게
뭐 좋지 않아, 뒤떨어졌다. 왜냐면 국가 간의 거리다 보니까 쉽게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요. 쉽게 바뀌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 아날로그 시절부터, 이런 시절부터 계속 사용하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물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수료도 많이 들고, 이제 비쌀 수밖에 없다고요. 이 수수료가 많이 드는 거는 이해관계자 참여자들이 많으니까 그 각각의 이걸 거치고 우리가 중간 도매상이 많으면 소비자들끼리 판매 생산자에서 이런 실제 소비자까지 오는데 중간 도매상이 많으면 우리가 가격이 거품이 많이 끼듯이 여기도 이제 수수료 거품이라는 게 그런 개념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이제 개선하겠다고 나온 게 이제 리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최초 목적이 리플이라는 거는 결국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 특히 그 국제라는 분야에서 요런데 자기들이 많이 쓰게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나온 게 리플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계속 쭉 했느냐? 지금 리플 소개 영상도 아니고 했는데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관점에서의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지금 이제 리플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파트너에 공식 추가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좀 돌던 찌라시예요. 찌라시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추가됐다. 뭐 이런 거니까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리플 하면 가장 협력을 많이 했던 게 SBI라고 일본계 은행인데요. 여기서가 좀 리플을 이런 시스템을 초반부터 많이 밀어줬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더 긴밀한 협약을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앞에서 스위프트라고 했죠. 국가 간의 이런 기존에 있던 시스템. 이쪽에서 이게 대부분 좀 보시라고 제가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대충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스위프트에서도 이런 리플하고 이런 비자에 대해서 이런 자기들이 전략을 세울 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체를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떴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우리가 사실 스위프트를 본인이 대체하겠다고 해도 사실 바뀌겠어? 이런 관점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자체도 진짜 이게 하나하나 참여하는 은행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께 이제 안 쓰이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골 때리는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정말 경쟁자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전부터 경쟁자로 생각을 했겠지만 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식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리플이 정말 저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리플이 실제 은행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참여해가지고 은행 시스템 일부나마 그런 걸 대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리플이 점점 이제 잘 돼가겠죠. 잘 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12월 12일 날 에어드랍 때문에 오른 거라기보다는 우리 이런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12월 12일 에어드랍 이후에도 계속 홀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 2년, 3년 우리가 이게 단기간에 바뀌겠어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도 조금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리플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1000억 개가 정해져 있고 최종 발행량이 1000억 개예요. 이 1000억 개 중에 지금 시장에 풀린 게 유통되는 게 400에서 450억 개. 450억 개라고 보는 게 맞고요. 450억 개고 나머지 600억 개는 리플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데 리플 재단이 바깥에 이제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바깥에 에스크로를 걸어놨어요. 우리 중고거래 하면 보면 에스크로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손 못 대듯이 이렇게 이제 외부에 에스크로를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매달 1일마다 이게 물량이 풀려요. 물량이 1억 개였나 10억 개였나 하여튼 1억 개인가 10억 개인가 풀려요. 제가 지금 갑자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1억 개월 이게 10억 개 둘 중에 한 개인데 제가 어쨌든 이제 둘 중에 한 개가 숫자가 풀린다고. 그러면 이 풀리는 물량들은 결국 얘들이 판매를 한다고요.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리플 가격이 조금 계속 눌러지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즉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리플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수수료로 쓰이고 다른 요런 걸로 쓰이기 때문에 자체 가격이 오르는 게 그닥 효율적이지는 않아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 생태계에서 수수료를 리플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게 한번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0.0001이었나 뭐 이 정도 개수가 되게 작은 개수가 소화가 되거든요. 소화하게 되는 개념인데 이 수수료가 올라가면 기존 시스템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뭐 물론 이제 수수료가 이게 그 가격이 폭등한다 해도 기존 스위프트보다 당연히 낮을 텐데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는 다시 올라간다. 좀,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좀 깔아먹는 수준이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그건 이제 약간의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행복회로의 반대말. 제가 이게, 당연히 행복회로라는 말을 쓸 때는 행복회로의 반대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를 가지시는 제 설명을 좀 생각을 하라는 의미에서 행복회로의 반대말이라는 거 썼고요. 자, 리플이라는 거의 목적이 자산이었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지금 디파이 시스템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제가 그 기존에 소개시켰던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있었던 이런 그 짧은 이런 자기들 설명인데요. 여기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얘들이 지금 하고 싶고 하는 거는 자 리플이라는 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달 겁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달아가지고요. 처음으로 하고 싶은 그 내용은 자기들이 결국에는 리플을 그 자산 그 담보로 맡겨놓고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는 스파크란 코인을 붙여가지고 그 스파크란 코인을 가지고 얘들이 그 뭐야 디파이 시스템을 한번 시작해보겠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근데 과연 이 리플이라는 거를 자산으로 맡기는 게 의미가 있었나? 라는 거를 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즉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마다 이제 그 유틸리티 기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유틸리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리플의 목적이 자산이 아닌 거는 조금 다들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비트, 이더 뭐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더 같은 경우도 얘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의 이걸 이제 그 자산으로 생각해서 ICO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디파이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매금했고 했고. 근데 이더랑 리플이랑 같은 류의 코인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그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이번에 런칭을 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내놨던 이 개념 자체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굳이 이걸 사용할까? 기존에 이거보다 더 편한 것들이 많은데 그 편한 것들이 많다는 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런 디파이 시스템의 안정성은 저는 이제 이게 전체 예치된 금액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이나 측면에서는 이더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속도란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리플도 상당히 빠른 건 맞지만 이 속도란 측면에서도 지금 이더가 속도가 느리는 것 때문에 물론 얘도 이제 2.0으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속도란 측면에서 다른 대안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뭐 트론이라든지 우리의 김치, 뭐 클레이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리플도 여기에 낄만한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뭐 리플 이쪽이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이자농사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스파크라는 걸 자산을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가능한 걸 올려가지고 네가 기존에 리플 보유자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이러한 금융 활동을 해봐 뭐 이런 개념인데 굳이 내가 이걸 목자막 이걸 써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부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뭐 행복회로도 있고 행복회로의 반대말이라고도 좀 표현을 했지만 양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가격을 어떻게 움직이냐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좀 밝히자고 하면 그냥 저는 뭐 후자가 조금 더 행복회로의 반대말이 좀 더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9시에 스냅샷이 찍히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앞으로 리플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양한 관점, 뭐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게 긍정적일 거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부정적일 거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해보시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항상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됐거든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구독, 뭐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보시면 좀 더 열심히 만드는 코린이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